않으면 잘 모르는 건데 선생님이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때 떨어졌었거든요. 준비했던 말들이 있다면 다 말해보는 게, 면접은 선생님 따라서 정말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힙하거나 그런 복장보다는. 저는 전기가능물질 효동 7층에서 1년 반째 일하고 있는 컴퓨터공학과 4학년 재학 중인 근로학생입니다. 7층에서 처음 면접을 봐서 1년 반째 그대로 쭉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기가능물실 7층에서 반년째 근로 중인 공과대학 3학년 학생입니다. 예전에는 자료제출 안내드리는 4층에서 면접을 봐서 반년 근로를 했었고, 이후에 1년이 지나고 나서 새롭게 다시 근로를 하려고 7층에서 면접을 보고 지금 반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기가능물실은 다른 층과는 다르게 잡지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신문이랑 신문 이렇게 두 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잡지랑 신문 외에도 다른 대학에서 발간하는 연구 자료들도 정기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학생들이 그걸 전산상에다가 입력하고 서가에 배열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층과 마찬가지로 그 도서관에 오시는 이용자분들에게 도서 관련 안내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 게이트가 7층에 있어서 이용자 출입 관련해서도 업무를 하고 위층에 있는 프레젠테이션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어서 에어컨 틀어달라고 하시면 에어컨도 틀어주고 프레젠테이션 비품 같은 것도 요청을 하시면 빌려드리거나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매주 1회씩 프레젠테이션룸 청소 같이 그런 사소한 부분들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루틴대로 하면은 오픈 작업, 사용자분들이 사용하시는 컴퓨터를 켠다든지 아니면 출입문을 연다든지 등의 전반적인 오픈 준비도 하고, 매일 들어오는 전기가능물 등록 작업, 그리고 마감할 때 도서관 정리 작업, 이거는 3개는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행사 주간에 저희가 가끔 포스터나 프린팅 된 거를 외부에 나가서 찾아오는 일이 가끔 있어서 컴퓨터도 옮겨야 되고 저희 층뿐만이 아니라 다른 층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한데 행사 주간에 조금 더 바빠지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전기가능물이다 보니까 항상 일정량 정도의 그 가능물이 계속 쌓이고 도서관 공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미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누구나 열람 가능한 자료들도 정기적으로 폐기하는 그런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2, 3시에 항상 저희가 문헌관 쪽에 우편물을 가지러 가야 되는데 등기 같은 거 오면은 선생님들께 다 나눠드리고 일단 2, 3시쯤에 제일 바쁜 거 같긴 해요. 그리고 그 잡지가 달별로 와서 그걸 다 체크인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잡지가 한 5-6번 오면은 상관없는데 가끔씩 30번씩 올 때가 있는데 그때가 진짜 바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전기 가능물실은 특히 건축 관련 자료나 미술 관련 자료가 진짜 많아서 그쪽 분야인 분들이 오면은 택도 오히려 잘 찾아주시고 이용 안내를 더 깔끔하게 해주실 것도 같고 일하면서도 그런 책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 학생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고 저희가 게이트를 담당하다 보니까 꼭 전기가능물실을 위해서 도서관에 방문하신 분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층을 방문하려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근로하는 층 말고도 도서관의 그런 전반적인 정보나 행사 같은 거를 안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평소에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이면 면접 때 어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른 층 선생님들이나 외부 회사에 전화할 일이 생각보다 많단 말이죠. 그래서 콜포비아는 절대로 이 업무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니면은 와서 고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좀 논란의 소지가 있나요? 극복하고 싶은 사람이 와라. 극복하고 싶은 사람. 저도 전화하는 걸 되게 무서워했는데 옛날에 저한테 신문사한테 전화를 다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신문사한테 다 전화를 돌렸더니 조금 극복한 것 같습니다. 국가근로는 제가 알기로는 소속 분위를 이제 조건으로 하나를 더 보는 것 같아서 요건에 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고 교내봉사 장학생은 보통 도서관 이용 점수라던가 성적이라던가 그리고 면접에서 결정된다고 들었어요.
하나만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국가근로랑 교내 봉사장학생은 선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이 요건이 돼서 국가근로를 지원을 하셨는데 떨어졌을 경우에 교내 봉사장학생을 지원을 하셔서 또 면접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근로 자격 요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봉사장학생 카테고리에서 근로 하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내 봉사장학생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수가 더 높기 때문에 경쟁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떨어졌다고 해서 뭔가 그렇게까지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게 그 이후로도 공고가 학교 공지사항에 많이 뜬단 말이죠. 그래서 학교 공지사항을 진짜 잘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입학사정부라던가 근데 이거 도서관 유튜브인데 다른 거 얘기해도 돼요? 자르면 되나요? 네. 그러면 잘라질 것 같아서. 첫 번째로 도서관 홈페이지를 정독을 했고요. 제가 근로하는 층이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하는지 등등을 생각해보고 다른 층이 아니라 왜 7층을 지원했는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하시는 게 어필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들어왔을 때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근로로 들어와서 제 웹사이트 경력을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따로 프린트를 다 해가서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거기서 조금 더 도움이 됐던 게 제 체력을 어필을 했는데 아무래도 도서관 근로를 하다 보면은 무거운 짐도 많이 나르고 책들도 다시 배열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아까 홈페이지에서만 정보를 이제 찾아서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그 외에도 면접을 보기 전에 정기간행물실을 제가 이용자로서 이용을 해보고 만약에 내가 근로생이라면 이용자가 왔을 때 어떻게 응대를 하고 어떤 걸 알려주게 될지 등등을 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아마 공지사항이 올라올 거예요. 국가근로 신청이랑 봉사장학생 신청 기간이 올라올 텐데 그때 기간을 보시고 클래스넷에 봉사장학생이랑 국가근로 신청하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엄청난 종류의 근로가 엄청 뜰 텐데 자기한테 가장 핏한 직무와 잘 맞고 자기가 잘 어필할 수 있는 근로에 신청을 하시면은 근데 사실 거기까지 신청하는 데는 다른 서류나 이런 게 하나도 안 필요하고 그냥 신청하기 버튼만 누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근로 담당 선생님마다 다르겠지만 선생님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어느 시간대에 방문해서 면접을 볼 건지 등을 이제 조율하거나 맞춰서 가셔서 면접을 보시고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살짝 도서관 내적인 이야기인데 가끔 신청을 하시고 연락을 안 주는 그런 데가 있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 내정이 있어서 나한테 연락 안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선생님들이 너무 다른 업무로 바쁘셔서 연락을 못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거기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면접 일정을 잡고 뽑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전 도서관 근로도 제가 듣기로는 아무도 연락을 안 주셔서 떨어진 줄 알고 거기 전화를 해봤는데 그분이 까먹으셨대요. 그 면접 일자를 주는 거를. 그래서 그때 전화한 사람들만 뽑혔다라는 소문이. 그래서 개인 문자 메시지나 메일함, 그다음에 스팸 메일함까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선생님이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어떤 업무를 하게 될 건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뭔가 이 상태로 가면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혹시 준비해온 게 있는데 보여드려도 될까요? 하고 어필을 엄청 많이 해서 오히려 그런 점이 다른 분들의 면접과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 선생님 제가 진짜 도서관 근로에 붙고 싶어서 3가지 장점을 준비해왔다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다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포트폴리오도 있었어요. 처음 면접은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면접을 봤을 때는 이 친구랑 마찬가지로 선생님께서 도서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등등의 프로세스를 알려주셨는데 제가 그 프로세스를 듣고 이미 도서관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제가 근로생으로서 할 일은 그냥 할 일을 하고 좀 성실하게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7층은 근로생이 8시 반까지 출근을 해서 업무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평소에 1교시만 듣기 때문에 저는 원래 이렇게 아침형 인간이라서 시간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렸고 외부 활동을 안 하는 기간이었고 그 도서관 내에서 근로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지금 환경인 학기다라는 것을 어필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면접을 2번을 더 봤는데 그 뒤로 그때는 처음과 다르게 질문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나오셔서 도서관 7층을 이용해 본 적이 있냐부터 해서 7층과 다른 층과의 차별을 두고 여기 지원한 이유? 그런 것도 되게 꼼꼼하게 물어보셔서 아마 면접은 선생님 따라서 정말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아마 이번에도 다시 면접을 보게 된다면 또 다른 질문과 다른 형태의 면접이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핵심은 저는 원래 면접을 보기 전에도 그냥 이용자로서 도서관 안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래 잘 참여하는 학생이었고 책도 뭐 문학이라든지 비문학 책이라든지 전공 서적이라든지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이라든지 각각 층에 있는 많은 도서들을 이용을 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근로를 했을 때 다른 이용자분들께 도서관을 안내할 수 있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겠다라는 인상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도서관에 많이 이용을 해주시는 게 면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서관 이용자 점수라고 따로 있는데 도서관 행사에 많이 참여했다는 게 조금 더 증빙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도서관에서 행사 진행하는 거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다 1대1로 되게 편하게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제가 처음 보시는 선생님과 했기 때문에 덜덜 떨려서 사실 무서웠어요. 근데 이거는 저의 그냥 순전한 기분이어서 사실 선생님을 편안한 분위기로 해주시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 2번째랑 3번째 면접은 제가 계속 같이 일했던 선생님이랑 봤었지만 이제 선생님이 저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워서 진짜 긴장을 엄청 많이 한 상태로 갔어서 그때도 무서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면접이니까 살짝 떨리긴 했지만 그리고 너무 하고 싶어서 되게 약간 간절한 감정이 전달되게 그냥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생님께서는 1대1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면접을 진행해 주시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시지 마시고 그럼 준비했던 말들이 있다면 잘 다 말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자기가 진짜 잘할 수 있고 자기가 여기 와서 내가 도서관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통 면접을 할 때 선생님이 물어보시지 않으시면 내가 나의 장점이나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라도 기회를 만들어서 어필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2번째는 제가 다음 근로를 계속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을 때인데 그때는 보통 그 전에 어떻게 일했는지나 평소의 행실 등을 조금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서 평소에 근로를 열심히 땡땡이 안 부리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생님은 면접을 통해서 저를 처음 보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성실한 사람인지 맡은 일을 잘 해결하는 사람인지를 모르셔서 제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했던 활동이나 뭐 팀 프로젝트 아니면은 대회 활동 등등에서 제가 장점을 발휘했던 것들을 추출해서 선생님께 제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었고 이런 활동들이 제가 성실을 하기 때문에 잘 이루어진 것 같아서 근로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정말 저는 자소서를 쓸 때 면접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선생님께서는 저희를 되게 짧은 시간밖에 못 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던가 아니면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전달을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너의 장점이 뭐냐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있냐 등의 질문을 하지 않으셔도 면접 보는 당사자분들이 먼저 제가 혹시 장점을 말하고 싶은데 혹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라는 식의 질문을 드린다던가 그렇게 하면 오히려 다른 분들과 차별점 있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실은 작년에도 근로를 지원했었는데 그때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왠지 모르겠지만 이번 학기에는 붙었기 때문에 혹시 지난 학기에 신청했다가 떨어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그냥 한번 지원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떨어졌다고 해서 또 좌절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번 학기에 근로했을 때 한 분이 좀 바쁘셔서 근로를 중간에 나가신 적이 있는데 그때 아마 면접을 봤던 분들 중에 연락을 해서 방학 때라도 일할 수 있냐고 한 번 더 기회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내정자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무서워하실 필요 없고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공교롭게도 오늘 입은 옷이 딱 그날 면접을 봤던 복장인데요. 이것도 근로지만 면접이라는 형식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름 단정해 보이는 복장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정해진 면접 복장은 없지만 일단 누구라도 딱 면접을 처음 봤을 때 완전 힙하거나 그런 복장보다는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봤을 때 단정해 보이고 이제 좀 포멀한 그런 룩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입었던 거는 되게 살짝 셔츠 느낌의 반팔을 입었던 것 같아요. 모자는 진짜 안 돼요. 왜냐면 저희가 일할 때도 모자를 쓰지 말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자는 벗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선글라스도 아니에요. 패딩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저 겨울에 면접을 보시면 패딩을 입고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그때 면접을 봤었는데 그때 물론 떨어졌지만 패딩을 입고 가서 벗고 단정한 상의로 면접을 봤습니다. 근데 오히려 진짜 딱 정장 입고 가서 특색 있게 보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닌가? 평소에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대여하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대여하려는 책이 없으면 도서관 서비스 중에 도서 구매 신청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도 신청을 하면서 책을 도서관에서 많이 읽고 빌렸던 경험이 있어서 저는 근로를 하면서 제가 있는 층에 배치된 도서들도 가끔씩 읽어보고 이런 것들이 근로 외에도 또 다른 즐거움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실 근로를 하기 전에는 책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근로를 하다 보니까 다른 층 책들도 제가 일하는 층에서 읽을 수 있고 도서관 행사 중에서 미니북 같은 책들도 나눠주시기도 하고 오히려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서 책을 되게 많이 읽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서평 쓰기 무려 80만 원의 상금을 주는 대단한 이벤트. 그리고 서평 쓰기에 그 후보로 올라온 책들이 다 저명한 심사를 거치어서 선정된 책이니까 다들 신청 한번 읽어보시고 서평을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도서관 이벤트 중에 와우를 활용한 이벤트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 읽고 조그만한 한 줄 평을 남겨서 와우 텀블러를 받은 적도 있고 피크닉 세트 그냥 완전판을 받은 적도 있어서 도서관 근로를 하셔서 책을 많이 읽고 다양한 상품들도 많이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도서관에서 했던 행사를 하고 나서 와우가 그려진 여권 케이스를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4층을 전에 면접을 봤던 적이 있었을 때는 그때 면접 질문 중 하나가 천국이호를 잘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평소에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 방식을 알고 있어서 그 답변을 잘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책을 정말 막 사랑하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이상한가? 네, 다시 넘어가요. 내가 사실 도서관 질문이 뭐였죠 근데? 면접 질문 중에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어떤 책의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을 질문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책을 사랑하는 것 자체는 중요하진 않지만 도서관을 이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 도서관을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책을 솔직하게 말하면은 7층에서 전에 근로했던 사람들은 저 빼고 다 책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은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 도서관 근로에 많이 뽑히는 것 같지만 저같이 책을 안 읽는 사람도 충분히 뽑힐 수 있다. 근데 책을 사랑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이번 영상 조금 큰일 난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될까요? 통계적으로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은 책을 사랑한다기보다는 이게 홍익대 도서관을 사랑하면은 충분히 근로에 질문이 뽑힐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서관 근로에 도움이 되냐는 거.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도서관 근로를 하다 보면은 책을 접할 일들이 많아져서
오히려 진짜 도서관과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환경이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것들을 가까이 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면접 때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는 잘 모르겠는데 근로를 하고 나서는 엄청 도움이나 환경적인 부분에서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다른 근로와 다르게 돈을 많이 준다. 그 교내 봉사 중에 40시간을 일하는 데가 있어요. 과사나 이런 데는 40시간 주는데 이건 그냥 농담으로 하고 자기 학과 건물이랑 가까운 걸 선택을 하시면은 그게 장점이지 않나. 외부에서 알바라든지 아니면은 교외 봉사도 있거든요. 교외 봉사에서 할 때는 또 이동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게 교내 봉사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학교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과가 컴퓨터 공학과인데 가본 적 없던 법학도서관도 가보고 문헌관도 가보고 재무부도 가보고 그래서 되게 학교를 탐험하는 것 같고 살짝 되게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최고의 장점은 제가 지방에서 왔는데 가족보다 더 많이 보는 친구들이 저 고정적으로 생기니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아요. 이거 도서관에서 일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건데 도서관 방학 때나 가끔 주말에 힘쓰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사전 같은 책들을 많이 든다던가 그래서 체력과 힘을 좀 어필하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도서관 근로생이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이용자분들이 책을 찾으러 물어보시거나 도서관 시설 안내, 이용 안내 등을 물어보실 때가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알려드릴 수 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좋은 인상을 남기기 웃으면서 면접을 진행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도서관 교내 봉사 면접이지만 진짜 면접이라고 이게 진짜 면접이에요. 진짜 면접이라고 꼭 생각을 하시고 보통 선생님들마다 다르지만 면접 오기 전에 사전 질문 같은 거를 미리 주시는데 그냥 간단하게 적으면 되겠지? 교내 봉사니까 하고 그냥 한 줄 적고 아니면은 면접 한 5분 전에 적으시지 말고 꼼꼼하게 그리고 자기를 잘 드러낼 수 있게 적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 자소서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면접 처음에 보기 전에 사전 질문 형식으로 자기소개서 글을 작성을 했었는데요. 저는 첫 번째 문항부터 끝 문항까지 정말 장문의 글로 제가 도서관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도서관 근로를 하기 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을 세세하게 적어서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도서관 면접을 세 번째 보는 거였지만 세 번째 볼 때도 첫 번째 봤던 것처럼 5줄 넘게 강무상당 적어서 그것도 오히려 성실함이나 이런 거에 가점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조금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5줄 볼펜으로 수기로 다 쓰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끝인가요? 더 하고 싶은 말씀 없나요? 있어요. 조금 비하인드는 아니고 도서관이 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도서관 근로했던 사람들이 다 잘 됐어요. 다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도서관 근로에서 인턴만 4명 뽑혔다고. 여기 오시면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더 있어요. 제가 원래 성적이 진짜 안 좋았었는데 도서관 근로 오고 성적이 진짜 좋아졌어요. 사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도서관 근로를 하다 보면은 친구 만날 시간도 없고 그냥 도서관에만 있어야 돼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많이 하게 돼서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85시간씩 일하니까 한 달에 진짜 근로 같이 하는 사람들을 엄청 많이 보게 되는데 그 분들을 이제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면은 먼 미래까지 가지고 갈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가족보다 더는 아니겠지만 소중한 인연 많이 만드시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동이 되겠죠. 진짜요? 진짜?